자, 어젯밤에 김해공항에서 끔찍한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 에어부산 이 비행기가 거의 전소되다시피 했어요. 비행기에서 불 난 거예요. 불이. 다행히 비행기가 이륙 직전에 발견이 됐어요. 불난 게. 그래서 다행히 껐는데 비행기는 거의 전소하다시피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이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참사가 발생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예전에 그 HID 요원들에 의한 공항 테러가 예고가 됐던 때가 있었어요. 정말로 끔찍한 예고였는데 그런 것이 혹시나 실현되지 않나라는 의심도 있어요. 자, 고의로 누가 불을 냈는지 테러에 의한 것인지 철저히 수사를 해봐야 됩니다. 자, 관련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주장에 멈춰서 있는 항공기 한 대. 에어매트를 타고 승객들이 잇따라 지상으로 내려오고 탈출합니다. 비행기 주변은 갈팡질팡하는 승객들로 아수라장입니다. 꼬리 부분에서는 시커먼 연기가 계속 심각하죠. 불이 막 납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김해공항을 출발해 홍콩으로 향하려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불이 났습니다. 밤 9시 55분 불 보세요. 여기 169명 다 타잖아요. 승무원 6명. 176명입니다. 만일 사건 사고가 발생했으면 끔찍했죠. 탑승 정비사 1명을 태우고 이륙 준비를 하던 중 벌어진 일입니다. 이륙 일보 직전에 발견이 된 거예요. 뒤에 있는 승객들이 막 몰려오면서 다 나가 막 이렇게 하시니까 저희도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비상구는 다 막혀 있으니까 까만 연기가 다 자욱하게 다 차 있었어요. 비상구는 막혀 있고 까만 연기가 자욱하게 차 있었다. 꼬리 쪽에서 시작된 불이 삽시간에 동체 중간까지 자, 보세요. 다 탔죠. 완전히 거의 전소 상태입니다. 번져나가면서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나서야 1시간여 만인 밤 11시 31분쯤 꺼졌습니다. 35,000파운드의 항공유가 양쪽 날개. 야, 끔찍하네요. 35,000파운드 항공유가 양쪽 날개에 실려 있대요. 다행히 날개 부분은 불에 타지 않아서 더 큰 참사를 면했는데 와, 끔찍해져. 만일에 이게 공중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은 정말로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참사가 발생했겠죠. 다행입니다. 철저한 수사를 해야 돼요. 왜 윤석열, 김건희가 집권하고 이 상황에서 이 비상시국에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냐고요. 그래서 철저히 테러 가능성이라든지 고의에 의한 사건 사고 가능성을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건. 자, 28일 밤 어젯밤에 부산 김해공항에서 홍콩으로 출발하려던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기내 뒤쪽 선반에 있던 짐에서 시작됐다. 불이. 그쪽에 라이터나 폭발물 아니면 배터리 등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일부 승객은 불이 나자 직접 게이트를 열고 비상 슬라이드를 펼쳐 탈출했다. 기내 안내 방송은 없었다. 기내에 수화물을 두는 선반짐에서 타닥타닥 소리가 난 후에 조금 있다가 연기가 났다. 승무원이 앉아있으라고 하고서는 수화기를 들고 왔는데 이미 연기가 자욱하고 선반에서 불똥이 막 떨어졌다. 그러니까 연기가 났을 때 승무원이 고객님 안에 뭐 넣으셨어요? 라고 말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연기가 확 퍼졌다. 처음 봤을 때 불이 짐칸 선반 문 사이로 삐져나왔다. 불을 끄려고 문을 열려고 했는데 승무원이 열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았고 승객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려고 뒤엉켰다. 문을 열고 문을 열었어야 돼 이때 이미. 그러니까 승무원 말 듣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예전에 세월호 때도 승무원 말 안 들어도 다 죽었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 열고 탈출할 수 있으면 빨리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자, 승객들이 전부 착석하고 벨트까지 맨 후 뒤쪽에서 불이야 하는 소리가 났다며 별도로 화재에 대한 안내 방송은 없었고 연기가 앞쪽까지 쭉 밀려왔다. 정말로 끔찍한 그런 사고였습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한 사건이에요. 자, 폭동을 선동한 석동현, 이제 와선 선긋기. 폭동을 선동했습니다. 그날 밤에 서부지방법원 폭동 그날 밤에 그 자리에 있었어요. 처음에는 무슨 카페인가 어딘가 안에 있었다라고 그러는데 현장에 와 있었네요. 보니까 그 영상이 딱 잡혔습니다. 볼게요. 석동현이잖아요. 석동현.
이 상황을 잠시 설명드리면 속보가 떴다라고 잘못된 오보가 전달해진 거예요. 이때가 윤석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천경 판사가 하고 있던 그때입니다. 구속이 기각됐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라는 잘못된 소문이 퍼졌어요. 거기서 대해서 해명하는 겁니다. 지들 좋다고 막 깽가리 치고 난리 나잖아요. 지금 영장 기각됐다고. 석동현입니다. 현장에 있다는 게 중요한 거. 현장에 있었어요. 의자가 선전선동 현장에 있었습니다. 딱 걸린 거지 뭐. 석경희 변호사인데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언제 결론이 날지 딱 시간을 제가 못 박아 예정할 수 없고 저는 자정전으로 날 거라고 보고 여러분들 정말 너무 고맙게도 이렇게 수고해주고 있어서 온 거고요. 너무 고맙게도 이렇게 수고해줘서 이렇게 온 거다. 너무 고맙다 이렇게 와줘서 그 얘기죠. 아니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폭동이 얼마 있지 않아서 폭동이 생겼던 거죠. 내란을 거의 선전선동하고 이 폭동을 선전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를 같이 지켜봅시다. 석동현. 자, 지금 뭔가 잘못 전해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뭔가 좀 잘못 전해진. 석동현 이자 반드시 잡아서 처벌해야 됩니다. 변호사도 박탈해야 되고 내란을 계속 선전선동했어요. 여태까지 내란 발생 이후에 계속 선전선동을 해왔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자의 행위가. 자, 그 다음 행동을 볼게요. 무슨 짓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법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시정할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저희들은 강조할. 법원을 이제 협박합니다. 오늘 법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시정할 마지막 기회다. 안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 폭동이 일으키겠다. 이런 건가요? 법원을 협박합니다. 협박을. 구속영장 기각해. 마지막으로 너희 협박해. 것입니다. 신고 안 해도 뭐 자, 또 불법 집회를 사주합니다. 법원까지 행진을 해달라. 신고 이 참여자들이 요거는 신고가 안 된 집회라서 하면은 불법이고 벌금 나와요. 안 돼요라고 하는데 이자가 괜찮다. 내가 벌금 내줄 테니까 가라. 불법 집회 해도 별거 아니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한번 볼게요. 뭐 요번에 유튜브 하시는 분들 뭐 벌금 모아서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신고 안 해도 뭐 요즘에 유튜브 하시는 분들 벌금 모아서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합니다. 내가 내줄게. 벌금 내가 내줄게. 근데 내가 뭐 가자 할 수. 내가 가자 할 수는 없고 이 가자고 하는 얘기 아니야. 벌금 내가 내줄게 가자 그 얘기죠. 이자가. 정말로 이거 변호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정도면. 자, 이제는 또 백골단까지 소개를 합니다. 자, 보수 집회 어떤 모임이 있어요. 모임에 이 백골단, 끔찍한 백골단을 소개합니다. 한 단체를 제가 오늘 이쪽으로 좀 불렀습니다. 앞으로 나온 하얀 백골단. 안전모 청년들 백골단입니다. 저희 뒤에 계신 분들은 이번에 제1 한남 대첩에서 큰 공을 세운 이 백골단들을 보수 집회에 초대를 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 석동현이가. 자, 이자들 중에 일부는 서부지방법원 폭동 현장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실제로 이 백골 흰 모자를 쓴 헬멧을 쓴 사람들이 목격이 됐었죠. 많이. 당 심사를 앞두고 어제 자, 전광훈의 선전선동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광훈이 어떻게 선전선동을 하는지 볼게요. 10만 명이 둘러싸고 반드시 대한민국은 제2의 건국을 하지 아니하면 이미 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얻으려고 우리는 바로 공덕동으로. 자, 국회를 10만 명이 둘러싸야 되고 또 이 서부지방법원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좌표까지 실제로 찍어요. 주소까지 찍어주고 걸로 가라고. 실제로 이 전광훈의 전도사, 교회 소속의 전도사 2명, 또 목사 1명 등이 그 서부지방법원 폭동에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서울구치소를 들어가서 강제로라도 왜 국민중앙권이
서울 구치소에 쳐들어가자요. 강제로라도 끌고 나오자요. 윤석열을. 대통령을 서울 구치소에서 모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폭동을 일으켜서 서울 구치소에서 모시고 나와야 된다. 국민저항권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국민저항권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걸로 대한민국을 통치를 해야 된다. 지금 비상시국이다. 지금 좌익 북한에 완전히 넘어갔다. 좌익 중국과 북한에 대한민국이 완전히 넘어갔다라고 계속해서 선전선동질을 하고 있는 거야. 이자가. 국민저항권위원회를 만들어서 접수를 해야 된다. 이거 뭔 일이 있어도 전광훈 지금 수사가 시작됐거든요. 전광훈은 구속을 시켜야 돼요. 이자가 뒤에서 항상 사주를 해고 부정선거론도 띄우고 이 혹세무민이라고 국민들을 광화문 앞에 계속 모여놓고 계속 가스라이팅 시킵니다. 연세 드신 분들 매일매일 모아놓고 계속 가스라이팅 시켜서 이게 종교 집회인지 정치 집회인지 헷갈리게 해놓고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매일매일 그런 집회를 열어서 가스라이팅 시켜서 이 사단을 만든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정리가 안 돼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재명이가 윤석열 대통령도 깜빵에다 가두고 완전히 선거 사기를 쳐서 192석 가지고 지금 이재명이가 완전히 거짓말이지 이것도. 사실을 호도해서 국민들을 현혹시킨다니까.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목사 설교한다고 해놓고 계속 정치 집회만 하는 거야. 광화문 앞에 맨 땅에 모아놓고 지금. 이제한테는 교회가 필요 없는 거야. 광화문 광장에 지금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통째로 매일매일 쓰고 있어요. 그 짓을 지금 3년 내내 해왔던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결국에는 이 폭동 사태 지금 이 생긴 거예요. 지금 쿠데타도 생기고. 반드시 잡아다 가둬야 돼요. 정강훈을 체포하는 거래. 폭동을 사주하잖아요. 박지원 윤향에서 영부인 걱정일랑 마시라. 뭐잖아? 그곳으로 금색한다. 김건희도 곧 구속될 거니 걱정하지 말라. 윤석열이 깜빵에서 김건희 걱정만 한다고 하잖아요. 김건희는 지 걱정 하나도 안 해. 이미 손절했어. 김건희는. 대법원에서 손절했는데 박지원 의원이 한마디 합니다. 걱정 마라. 내란인지 아닌지는 헌재가 판단하고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도 형사재판에서 판결할 테니까 제발 조용히 하자. 한 사람 변호 때문에 국민을 짜증나게 힘들게 하지 마라. 나라의 앞날 걱정한다면 그 짓을 했을까? 얼굴 한번 못 봤다며 건강 걱정한다면 그렇게 살았을까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시원한 일침 잘했습니다. 아주. 도대체 반성 한마디 없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며 조용히 면회를 하든 말든 빨간 큰 글씨와 그 큰 얼굴 좀 TV에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12.3 개헌부터 제주항공 체포 구속 헌재 이제 폭설까지 TV엔 가슴 화들짝 놀라게 하는 주먹만한 빨간 글씨와 그 큰 얼굴 제발 이제 그만 나오시기를 학수고대한다. 변호인들도 좋은 학교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내란도 구분 못할 리 없건만 너무 많은 소음들을 쏟아낸다. 영부인 걱정이랑 마시라 뭐잖아 그곳으로 금세 가신다라며 물론 같은 방은 아니다. 그곳에서 떡국 맛있게 드세요 라고 마무리했다. 멋지네요. 자, 윤석열 윗방 깨졌다. 교도소에서 층간소음 호소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 윤석열이 2층에 있는데 1층 2층인 건물에 있는데 1층에 아마도 윤석열이 있었나 봅니다. 2층에서 시끄럽다고 층간소음을 호소해서 2층의 위층 수감자들을 다른 방으로 옮겼답니다. 자, 너무 이거 배부른 하소연 아닙니까? 교도소에서 층간소음을 호소해서 위층 사람들 딴 데로 빼냈다. 그래서 불만이 나왔다라는 얘기인데 윤석열이 층간소음을 호소해서 위층 수감자들이 다른 방으로 옮겨갔다는 주장이 나왔다. 옥바라지 카페에 올라온 소식입니다. 요즘 서울 구치소 장난 아니에요. 하필 안쪽이 수감자 방 아래가 윤 대통령 방이다. 윤석열 방이다. 위에서 쿵쿵 소리가 난다고 해서 방이 깨졌다더라. 정말 열받는다라고 주장했답니다. 자, 교도소에서까지 가서 갑질을 했나 봅니다. 언제까지 이런 롤러코스터를 타야 하는 거냐. 윤석열이 구치소에서 빨리 사라지길 간절히 기도해본다. 교도소도 층간소음 항의가 가능한가? 교도소에까지 가서 갑질을 해? 한 달 넘게 공포 속에 살게 했으면 층간소음쯤은 견뎌야지 특혜 아닌가? 10번 죄수 윤석열
정말 교도소까지 가서 층간소음을 호소했다면은 갑질 중에 갑질이네요. 그 정도 한 달 넘게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으면 그 정도는 참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기현, 윤석열에 대한 검찰의 떠넘기기 기소는 법과 원칙 저버린 비겁한 회피이자 금도 넘은 파렴치한 짓. 자, 판사 출신의 김기현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다. 뭐가 퍼넘기기 기소입니까? 파렴치한 짓입니까? 자, 윤석열을 석방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즉시 구속을 취소하고 대통령을 석방한 후 경찰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다시 수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따른 부합할 것이다. 그것이 정의이자 국민의 명령이다. 명령이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고 불법 수사한 다음 검찰로 퍼넘긴 사건 기록에 표지 가리만 하여 법원으로 또다시 퍼넘긴 것은 금도를 넘은 파렴치한 짓이 아닐 수 없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이 알 거예요. 죄가 엄청 크다는 것을 내란죄를 어떻게 풀어줍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판사들도 계속해서 아무 문제 없다. 윤석열 체포, 구속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계속 판결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내란죄는 구속 기소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런다고 본인의 인지도 올라가지 않아요, 김기현. 자, 김건희가 구치소 면회 안 간답니다. 윤석열은 아내 걱정된다고 했는데 김건희는 안 간대요. 명절 이후에 접견하지 않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건희는 이번에 구치소를 찾지 않을 예정이다. 김건희는 이미 셈법이 빠릅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손절 쳤어요, 손절. 이미 너는 끝났다. 지 살 길을 아마 찾고 있을 거예요. 지 살 길을. 또 다른 길을 찾을 겁니다. 누군가 손을 잡든지 하겠죠. 그러나 누구도 쉽사리 김건희한테 손을 내밀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판이 바뀌었어요. 좀만 일찍 해서도 먼 가능성이 보였을 건데 지금은 아무리 지가 살 길을 찾으려고 해도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김건희에 대한 본격적인 출국 금지와 함께 수사가 시작될 겁니다. 명태균 게이트부터 포문을 열 거예요. 그리고 김건희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연이을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에 관한 15개 혐의에 대해서 낱낱이 조사가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김건희가 아무리 수를 써도 이번에는 빠져나가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설 명절 잘 보내세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비였습니다.